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4일. 네.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좀 많이 강조를 드렸죠. 어제도 정치 테마주를 이제 봐야 할 것 같다. 정치 테마주를 봐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또 그러니까 사실 한 번이 아니에요. 예, 그죠? 어제 대선 테마주를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라고 제목으로, 그죠? 대선 테마주에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 지난번에도 차기 대통령은 이 사람이야, 이 관련주로 수익을 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자꾸 드리고 있어요. 자꾸 드리고 있죠? 자꾸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죠? 그런 상황이고, 자, 어쨌든 오늘 좀 빨리, 생각보다는 빨리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올라가네. 예, 그죠? 자, 일단 옵티머스 복합기 의혹 속에 이낙연 대표 측근의 사망 소식으로 해서 범여권 인사들이 부각이 됐다 하는 뭐 이런 정도로 분석해 볼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재명 관련주, 그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프리엠스 지금 상한가 들어가져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동신건설 또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뭐 또 대표적인 종목들 또 얘기를 해보자면 뭐 기억하셔도 되고 아니면 검색해도 되실 텐데요.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오늘 급등했다가 좀 꼬라지 달았네요. 보라탈도 오늘 급등했다가 꼬랑진 좀 달고 있는 상황이고, 오리엔트 바이오도 있죠. 오리엔트 바이오, 수산 INT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더 하자면 뭐 비비안이나 형지 엘리트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가장 이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ATEC-TN이라는 종목 정도까지는 관련주로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장은 프리엠스와 동신건설이 상한가에 들어가져 있는 부분들이니까 일단 이제 그렇게 시작인가 벌써 이제 이런 거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냥 제가 촉이라는 게 있는 게, 촉도 촉이지만 그동안 역사가 보여줬던 그런 반복, 이때쯤에 이제 증시가 폭등을 하다 거의 마무리를 찍을 때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는 것이 물론 이제 갑자기 뭐 이게 뭐 이낙연 측근의 사망 뭐 이 부분이 그렇다고 뭐 매번 뭐 사망이 하고 어쩌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특별하게 오늘 약간 예상보다는 일찍 그 움직임이 나온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끼워 맞추기 상황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저의 얘기가 그죠? 그냥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그냥 끼워 맞추기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뭐 최근에 보는 부분들에서는 뭐 이러나 저러나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성과를 내신 분들이 장땡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정세균 관련주가 이건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수산중공업 오늘 뭐 조금 움직임이 나와봤고, K탐 리츠 정도, 이 정도 또 관련주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약간만 좀 거론을 해볼까요? 오늘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또 한번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매수세, 정말 외국인이 사다가 이제 기관도 엄청나게 달려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최근 움직임 뭐 미쳤죠. 하이닉스 또 미친 듯한 움직임이 보여주고, 오늘 근데 조금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기는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요것들 올라갔으면 거기에 따라서 뭐 원익 IPS랄지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도 올라가기 마련이죠.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글쎄요. 일단은 환율이 오늘 1080원대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그다음에 백신으로 인한 경기의 부분들이 이제 안전자산, 달러가 안전자산이니까 그 달러의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선호로서 국가적인 부분들도 신흥국 쪽에 투자 포인트가 뭐 높아졌다 이런 얘기 분석들 많이 하죠. 예, 그냥 썰 풀기는 뭐 기사를 쓰거나 썰을 풀기는 그런 것들이 그럴싸해 보여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올라가? 그죠?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왜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거야? 예, 외국인들이 그런 포지션을 또 취해놓고 수익을 제일 크게 먹어서 뽕 뽑아 먹어가는 외국인들이 현금 인출하기가 제일 좋은 나라가 또 한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옛날부터 한국은 외국인들의 ATM기, 현금 인출기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장난질을 심하게 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때맞춰 이 동학 개미 열풍이 불어주면서 열심히 개미들이 달라붙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계속 그런 흥분된 상태를 만들어주면서 쫓아오게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개미가 많이 모이면 F킬라를 뿌리겠죠. 어쨌든 오늘은 아까 이제 특수한 상황에 그 대선주가 오르는 그죠? 대선주가 오르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오늘 이후에서도 이렇게 이제 대선주들이 대선 테마주가 부각이 돼서 상승을 이어가기 시작한다라면 지수는 조금 이제 시장 강한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부터 정말 진짜 의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 테마주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시장이 그 부분에서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즉 정상적으로 실적이 좋고 기업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있으면 그렇게 끌어올릴 만한 주식이 있으면 그 시장이 건강하고 제대로 올라가는 시장인 거예요. 어차피 유동성은 있고 돈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갈 게 이제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걔네들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잡주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 잡주 중에 잡주가 뭐예요? 잡주 중에 잡주가 정치 테마주예요. 예, 정치 테마. 그래서 저는 거의 뭐 몇 년에 한 번씩 그 정치 테마주를 매매를 하지 평상시에는 거의 안 건드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정치 테마주는 한 번인가 두 번 단타스럽게 좀 해봤지 제대로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건 몇 년에 한 번이에요. 몇 년에 한 번에 오는 기회는 그건 또 잡아야지. 5년에 한 번씩 대선이 있으면 5년에 한 번 정도씩은 대선 테마주로서도 뭐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강조를 드리는 게 그 정치인의 색깔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초록색이든 보라색이든 뭐든 간에 그놈 안의 색깔은 속의 색깔은 검은색이니까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어느 놈이 될까요 하면서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내지는 지금 가장 부각을 받는 그 사람에 의한 그런 부분으로 주식이 올라가면 어쨌든 우리는 그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같이 의견을 나누는 사람들이니까 그거에만 집중하자라는 거. 그래서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뭐 그런 것들이 올랐고 그 다음에 지금 코땡땡이가 심각한 거는 아시죠? 오늘 600명 이렇게 629명이 나왔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아마도 이거는 또 약간 음모론 쪽으로 들어가자면 이제 수능 시험 때문에 좀 검사를 좀 덜 하다가 이제 사실 검사만 많이 하면은 많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랬고 다른 나라들도 검사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래서 트럼프가 직접 얘기했잖아요. 검사를 많이 해서 우리는 많이 나오는 거야. 다른 나라처럼 뭐 일본 이 쪽발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뭐 그냥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올해 한 3월 4월 막 이럴 때 올림픽 하겠다고 검사 안 하고 특히 고령자 어차피 냅두면 죽을 것 같아. 괜히 코로나로 엮지 말자. 이런 못된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사상을 저만 갖고 있나요? 그건 당연한 건데 일본은 약간 달라요.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는 나라.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또 괜히 또 댓글로 욕할라. 아무튼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렇게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미친 아무튼 어쨌든 이제 코땡땡으로 인해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 3단계를 시행하고 있고 오늘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9시 이후에 멈춤을 갖자 이제 이런 발표 나온 거 오늘 뉴스 보셨죠? 그래서 지금 뭐 배달, 뭐 포장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포장용기 관련된 회사들 계속해서 뭐 테린 포장이다, 신풍재지, 대형 포장, 페이퍼코리아, 뭐 영풍재지, 한국패키지 같은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오고요. 크래프톤 IPO 및 그 엘리온 출시 기대감에 넵튠이 또 이제 급등을 했네요. TS 인베스트, 아주 IB 투자 이런 것들 또 오르기도 했고, 뭐 RNA 관련주 해가지고 뭐 아이진, 이현제약, 올릭스 뭐 이런 것들도 올랐고,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이제 그죠? 항체 치료제 개발 기대감 뭐 이런 것들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뭐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도 무지하게 지금 강세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오늘 이렇게 되면서 그 원격 진료,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비트컴퓨터 같은 종목들이 또 유비케어도 조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네요. 그러면서도 그 철강주가 오늘 그죠? 포스코 내지는 현대제철 막 이런 것들 많이 올랐어요. 세아베스틸 왜 내년에 코로나19 여파를 이겨내고 경기 회복이 될 전망이야 라고 해서 철강주가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냥 갖다 끼워 맞추는 부분이죠. 그냥 오르고 나서 뭘로 올랐다고 하지? 야, 이거는 보고는 해야 되니까,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아니면 기사를 내야 되니까 그냥 그렇다고 해. 이런 정도.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상승도 좀 그런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많이 크게 풀려져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거 돌고 또 올리고 이쪽 올리고 다 올리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올릴 게 없네. 제일 못 올라간 게 뭐지? 건설 못 올라갔어. 야, 이제 건설 올려라.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올라가고, 대림산업 올라가고, GS건설은 좀 미리 올리긴 했지만 뭐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거죠. 현대산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뭐 주저리 얘기하지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올랐던 부분들이고, 우리는 지나간 것이 그렇구나 하려고 이 영상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대응적인 부분들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앞으로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를 이제 보기 위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저께 했던 부분에서 강조드리는 정치 테마주 지금은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죠? 정치 테마주. 자, 오늘 벌써 프리엠스 동신건설 상한가 갔어요. 관심 가져야 될 거고, 코땡땡이 관련주들 계속 봐야 되겠죠. 어차피 그거 백신이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종식되려면 최소 6개월 뭐 1년도 걸릴 수 있으니 아직도 더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뭐 백신이 이제 유통되려면 콜드체인이나 백신 유통 관련된 주들도 계속해서 보는, 그것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시장 보는 관점에서 제가 틀린 부분이 있죠. 인정하는 바. 왜냐면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는 것은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 분석이 맞고 틀리고였던 부분보다도 이제부터 내가 욕심을 내려놓는 상황. 제가 오죽하면 맥주 한잔 하면서 제가 과거에 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좀 흠이 될 수 있는 과거 흑역사의 이야기를 제가 전재산 3번 말아먹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옛날에는 그냥 그저 잘 수익 내놓고도 또 올라가네 그러고는 막 미친듯이 또 쫓아가서 하다가, 왜냐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콜이 이렇게 올라간다 하는 부분들이, 콜이 지금 얼마나 올랐을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뭐 어쨌든 일어나는 일이니까 20원짜리가 2,200원까지 갔어요. 20원짜리가 10배 오르면 200원이죠. 100배 오르면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콜이라는 종목이 푸시 한 번씩 그렇게 가는 경우는 조금 더 있습니다. 푸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더 자주 있지만 콜이 이렇게 올라간다. 한 3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3년 만에 처음 보는. 근데 3년에 한 번 오는 걸 가지고 내가 그 욕심을 부린다?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잘랐죠. 여기서 잘랐어요. 이제 그래서 어제 오늘의 수익은 없어요. 어제 오늘의 수익은 없는데
수요일 날 잘랐으니까 수요일 날로 이제 끝냈으니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저기까지만 본다 나는. 그래서 2650이 강력한 저항이고 이게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상방으로 좀 올렸으니까 한 단계만 올려서 2670까지만 보련다라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2670을 넘어서 저는 이제 정리. 매매는 그냥 그렇게 합니다. 뷰는 뭐 더 가든 말든 이제 여기서는 마음 비우고 그 다음에 지금 손정희 회장이랄지 아니면 레이달리오 같은 사람들도 지금 경고를 많이 하고 있죠. 물론 그것이 마치 오히려 따돌리기 위한 속셈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 또 그런 사람들 말 듣고 그다음에 조지 소로스가 아니고 짐 로저스 같은 이런 사람들도 지금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조만간 큰 일이 난다 어쩐다. 그것조차도 그들의 속셈이 개인들을 따돌리기 위한 그죠? 자기네들이 더 끌고 와서 더 먹으려고 하는 가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현금화 시켰다 이런 것들을 거짓말은 아니니. 그래서 그들은 지금에 올라가는 이 수익을 좀 이제 그만 먹고 현금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무언가가 나오기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하루하루의 수익만 내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 큰 부자는 못 될 것 같아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부자 되기 위해서는 그 큰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는 그 상황들에 이거 하나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제는 여기서 더 올라가는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로. 그리고 지금 정치 테마주가 불을 뿜기 시작한다면 진짜 그때는 정말 무서운 장이 한번 펼쳐질 겁니다. 갈 거 없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갈 거 없을 때 정치 테마주가 올라요. 과거 늘 그랬어요. 늘 그랬으니까 그 점 한 가지를 주의점으로 놓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다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제가 방금도 이재명 관련주 정세균 관련주 이런 것들 불러드렸지만 얼마든지 이제 누구 관련주 다 나옵니다. 검색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쵸? 해놓으시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갈 것 다 가지 않았을까. 조선주도 오르고 거의 갈 것 다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분석이 안 되는 영역에 있는 것을 분석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 큰 수익을 냈네요. 누군가는 또 그렇게 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 내시는 어떻든 저의 조언을 잘 좀 들어주셔서 그에 따른 또 큰 수익을 내시는 그런 분들도 지금 이제 있죠. 그래서 요번에 며칠 동안 수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 이제 하시면서 또 이제 올려주시는 것들도 봤는데 어쨌든 이제 잘 하신 거예요. 그렇게 수익이 나셨으면 그걸로 또 나름 잘 하신 부분들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좀 자기 이 스타일을 잘 구축해서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일단은 듭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좀 벌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 후기나 이런 것들까지도 올려주시니까 좀 감사하지만 어쨌든 7일 만에 5,700만 원의 수익을 거두는 이렇게 또 인증도 해주시니까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도 조심해야죠. 어찌됐건 간에 조심해야 되고 오늘 하루만도 3천만원 오늘 하루도 오늘이죠. 12월 4일 오늘 하루만 해도 3천만원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부분의 마무리가 딱 되신 것 같긴 해요. 모두들 이제 이런 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는 혹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100배 올라가는 상황이 100배씩이나 올라가는 상황이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푸시라면 1년에 한 2번? 많이 나오면 4번까지 나와봤어요. 이런 상황이. 근데 콜이 이렇게 100배 이상을 올라가는 상황이 정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100배까지는 콜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거의 이런 정도의 시세는 거의 3년 만에 막내 콜이 2,000원을 넘어가는 이 상황을 2,000원에 육박하는 상황을 보는 게 정말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분석할 수 없는 영역에 가는 것을 가지고 아쉬워하지 말자. 어쨌든 더 올라갔지만 우리는 이 정도만 해도 잘 먹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말을 맞이하시고 주말 동안에 한 번 정도 지난 시간들을 생각도 해보시고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이제 12월이 올해 이제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마무리가 좀 잘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제가 앞서서 영상들이나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흐름적인 부분들에서 갈게 많이 부각을, 정치판 얘기를 드려야죠. 오늘도 이제 뭐 장관들이나 이렇게들 좀 많이 바뀌었죠. 예. 참 부동산 관련돼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쨌든 어떤 분 한 분 나오시면은 이제 내가 좀 저 밥을 잡곡밥을 먹어야 되나 뭐 현미밥을 먹어야 되나 뭐 이제 막 뭐 생각 좀 답답함이 많았는데,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봅시다. 사실 정부에서 자꾸 뭘 안 하는 게 시장한테 맡겨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자꾸 통제를 하려고 하고 뭘 자꾸 막 하려고 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뭐든 자꾸 정부에서 뭘 이렇게 규제를 하고 뭘 하고 뭐 건드리면 건드린 게 안 좋아, 그냥 긁어 부스러 만드는 것 같아서. 잘하겠죠. 예, 앞으로 잘하겠죠. 잘하겠죠. 예, 잘하려고 믿어야죠. 어떻게. 자, 그래서 시장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또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변화가 또 생기면 시장도 또 변할 수도 있고, 지금 시장은 또 우리나라가 유독, 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일본도 지금 마이너스요, 뭐 중국도 지금 마이너스요. 이제 이러고 보면 우리나라만 미쳐갖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콜 수익을 추가로 못 먹었다 오늘. 그거에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 변명을 하자면 이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렇게 다른 나라들 못 가는데 우리나라만 간다는 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물론 무조건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나중에 충격은 더 크게 받을 것이니까 안전하게 수익 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투자가 늘 행복하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좀 더 긴밀하게 이제 시장을 봅시다. 어차피 더 가든지 말든지 콜 가지고 수익 내기는 어려우니, 옵션 매매하시는 분이면 모를까, 매매하기 수익 내기 어려우니까 잘해서 이제 주식 쪽으로 또 이제 정치 테마주들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또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공 셰프였습니다.